그럼 첫 번째,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볼 건데, 등차 수열의 등차 뜻이 뭐예요? 차이가 같은 수열. 그래서 차이가 똑같은 수열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D라고 쓸 건데, 공차를 한 번 적게 더해서 만든 애가 n번째 항이다. 이게 바로 일반 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만 쓸 거냐면, 자, 잘 생각해봐. 여기서 A 첫째 항이랑 D는 숫자로 들어갈 거지. 그럼 이거 전개해서 쓰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와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일반 항을 구하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an은 그냥 an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을 건데, 여기 n 앞에 개수인 a가 바로 뭘까요? 이거 전개하면 n 앞에 개수가 d지, d.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n 앞에 개수가 t로 붙는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 플러스 k 꼴로 만들면 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생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처음에 첫 항이고 차이가 2니까 an이라는 건 1 플러스 n-1에다가 공차를 더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푸냐면 공차가 2지. 그러면 여기에 2 들어갈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거 풀 때 an이 2n으로 쓰고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가 1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A1에다가 n-1d를 더하는 거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구할 때는 이렇게 공차를 바로 붙이고 n자리에 1 집어넣어서 나오게 만드는 애를 상수항으로 나중에 구해준다. 이거를 포인트로 보세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그 1차식이라는 것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옆에 보십시오. 여기 다른 거는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등차 중항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씁시다. 지우고.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이 나오면 이성질을 일단 먼저 떠올려야 돼요. 등차 중항이 뭐였냐면 등차 수열 이루는 가운데 항이에요. 항. 중앙이 아니라 중항인데, 우리 수열을 여러 개를 이렇게 쓸게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D씩 똑같이 계속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내가 3개의 항을 잡을 건데 이렇게 3개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A2라는 애는 A1과 A3의 완전 중간에 있지. 그러면 우리 A2라는 건 A1이랑 A3의 평균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A2를 구하려면 A1이랑 A3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얘 반으로 나누는 걸 이쪽으로 넘기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등차 중항식이에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 중에서 가운데 끼어있는 애는 양옆에 있는 게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잡았을 때도 얘가 중간에 있으니까 똑같이 등차 중항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잡으면, 그러면 공차가 2D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도 A의 3이라는 건 A의 1항이랑 A의 5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다시 보면 방금 전에 내가 2항, 3항, 4항을 했을 때도 얘가 등차 중항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식을 한 번 더 쓰면 A3이라는 거는 얘네 둘을 더해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결국에 합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얘네들이 1항, 5항을 더한 거나 한 칸씩 온 거, 한 칸씩 더 온 거 이런 애들은 계속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쓸 건데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더한 건 세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을 더한 거랑 똑같을까요? 첫 번째랑 10번째 A1이랑 A10. 그럼 사실 얘는 등차 중항이라고 쓸 수는 없는 게 1항이랑 10항의 가운데는 항이 없기는 하지. 그런데 차이가 지금 똑같을 거니까 1항 10항을 더한 거는 두 번째 항이랑 9번째 항을 더한 것도 똑같을 거고 한 칸을 더 오면 세 번째 항이랑 누구? 8번째 항을 더한 게 똑같을 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네 번째랑 7번째를 더한 거랑도 똑같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맞아요? D를 한 번 더하고 여기선 D를 한 번 뺀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성질을 볼 수 있냐?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눴을 때 그게 어떤 항의 번호가 딱 나오지 않아도 둘이 더한 합이 똑같고 차이가 계속 일정하면 계속 합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항과 9번째 항을 더한 거 뭐랑 똑같아요? 두 번째 항이랑 8번째 항 더한 거 똑같지? 그리고 얘는 어떤 애를 2배 한 거랑 똑같을까요? 몇 번째 항의 2배? 5번째 항. 1이랑 9의 정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쓰는 성질이 뭐냐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A, 두 번째는 A 플러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얘보다 어떻게 쓰는 게 계산이 좀 더 좋냐면 A,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 그러면 3개의 항의 합을 더하면 D가 없어지고 A만 남기 때문에. 그러면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얘는 가운데가 있어서 더하고 뺐는데 4개일 때는 가운데 항이 없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잡았었냐면 A-D와 A 플러스 D로 이렇게 잡아요.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차가 2D인 거지. 그래서 A에다가 3D 더하고 A에다가 마이너스 3D를 더한 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4개의 합이 4A가 나오기 때문에 A를 빨리 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표현은 내신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A,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좀 더 지저분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을 하십시오. 등차 수열은 내용이 이 정도 일반항에 대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 등차 수열의 합도 바로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지금 2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일단 SN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SN이라는 애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열이든지 상관없고 1항부터 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해요. 무조건 1항부터 더해야 되고 마지막의 항은 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을 써볼 건데 공식이 2가지예요. 뭐냐면 2분의 n개 첫 번째 항을 2번 더하고 n-1t 이렇게 쓰는 공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 더하는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책에는 a 플러스 l이라고 써있는데 될 수 있으면 a1, an으로 바꿔주세요. 이 공식은 둘 다 각각 쓰는 게 달라요. 얘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얘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쓰는 건데
둘 다 많이 쓰니까 외워야 되고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SN이라는 게 1항부터 n을 더할 건데 얘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집어서 똑같은 애를 한 번 더 써요. 그 다음에 더해요. 그럼 SN을 두 번 더한 거고 얘네들이 더하면 A1 플러스 AN.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몇 개 나오냐면 N개 나온다. 그래서 SN이라는 게 A1 플러스 AN을 N번 더한 거랑 똑같은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두 번 더한 거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나온 공식. 그리고 여기에서 유도한 거예요.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한 거라서 A1이 두 개 생겨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 공식은 2가 붙어 있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등차 중항을 썼던 성질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더한 건 두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을 더한 걸로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n번째 항에 앞에 있는 항 더한 거랑 써도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도 다시 한 칸 앞으로 와서 A에 n-2를 더한 걸로도 계속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할 때 쟤를 쓰지 않고 이거를 써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메모를 해놓고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웬만해서 만약에 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여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저 공식에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아까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었어요. 일반 항은. 그런데 지금 제 SN을 보면 SN은 n에 대한 몇 차식 나오나요? A1이랑 D는 어차피 숫자 들어갈 거니까 전개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2차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N제곱 BN 플러스 C 꼴이라서 2차식이 나온다. 즉 합을 구했는데 2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AN은 등차 수열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안 알려줬는데 합을 구했더니 뭐 n제곱 마이너스 3n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거 보고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적으면 되는 거야.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봐야 되고 아까 1차식에서는 n 앞에 개수가 공차였죠? 그럼 얘도 한번 뽑아봅시다. 이거 전개를 다 하면 n제곱 앞에 개수가 뭐냐면 이렇게 둘이 곱할 요거 아니고 n의 개수는 이렇게 곱한 애가 n제곱의 개수겠지. 그러면 다른 애들은 전개 안 하더라도 2분의 d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즉 n제곱 앞에 개수 이거의 절반이 공차다 알고 있으면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으로 나눈 이게 바로 공차. 여기서 공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2분의 d야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개수에다가 2배를 한 게 공차입니다. 그러면 SN이 n제곱 빼기 3n이래. 그럼 여기서 공차는 뭐겠어요? 이게 지금 개수가 1이니까 공차는 2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공차는 2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식을 잘 보시고 그러면 SN이 지금 2차식이잖아. 2차식이라는 건 우리가 2차 함수로 그릴 수 있어서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최고차 개수가 결정하지. 최고차 개수는 2분의 d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d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d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겠지. 그래서 그 정도는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케이스를 좀 덜 나누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면 합에 대한 식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공차가 음수면 합에 대한 식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대칭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2차식은 2차식인데 아까 함수랑 수열의 차이점은 뭐야? 얘는 n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기는 하지만 모든 점들이 다 함수값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n이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찍힐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여기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뭐를 뽑아낼 수 있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야. 등차 수열인데 S5랑 S6이 똑같고 그 다음에 합이 똑같은데 이게 최소값이다 라고 했어요. S5랑 S6의 값이 최소값이다. 2차식이니까 2차식에다 5를 넣었을 때랑 6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라고 만약에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럼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공차는 양수라는 얘기고 S5랑 S6이 최소값이라는 건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두 개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5, 여기가 6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함수값을 갖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4를 넣은 거 6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 7을 넣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 그러면 S5랑 S6이 똑같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바로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A의 6번째 항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이거 왜 그런지 이해되나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6번째 항까지 더한 게 똑같대. 그러면 오른쪽은 6번째 항을 더 더한 거잖아. 근데 함수값이 똑같아. 그 말은 6번째 항은 안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0이라 라는 소리랑 똑같을 거야. 맞나요? 뒤에 얘네 관계를 한 번 더 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얘는 첫째 항에 5번째 항 그리고 6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두 개가 똑같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그냥 0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이 최소값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6번째 항이 0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공차가 양수인데 6번째 항이 0이면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의 항은 양수였을까요? 음수였을까요? 음수였을 거야. 음수였고 양수를 계속 더해서 여기서 0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항들은 음수였을 거고 뒤에 있는 항들은 다 뭐가 될 거냐면 양수가 되겠구나. 즉 그래서 SN이 S5랑 6에서 최소가 된다는 말이 음수끼리 더할 때가 점점점 작아지지. 그리고 6항을 넘어가면 양수를 더하니까 더한 값이 다시 커지겠지. 그래서 음수끼리 더한 게 최소니까 이때까지의 합이 최소고 여기서는 다시 커질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합이 계속 커지는 그림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 해석할 수 있는 게 6번째 항이 0이다 라는 거, 공차가 0보다 크다 라는 거, 그래서 항은 점점 커지고 얘네들이 대칭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 정도를 사용하면 문제를 엄청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보다 성질도 많고 내용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 넘겨서 10페이지에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오늘 그냥 같이 설명할게요. 얘는 수열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수열의 합이라서 SN 그리고 AN의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SN과 AN의 관계 언제 써먹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AN을 만약에 알려줬어. AN이 2N 플러스 1이야 라고 줬어. 그러면 우리 1차식이네.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S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등차 수열에 합 공식에 넣으면 돼. 얘가 공차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애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AN을 알려주고 SN을 구해라 라는 게 아니라 얘를 알려주고 이거를 구해라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야. 이렇게 했을 때 AN을 구해봐.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러면 등차 수열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전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돼. SN에다가 1 집어넣어요. 그러면 S1이라는 게 뭐야?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1항이지. 그럼 1 집어넣으면 4 나와요. 그 다음에 S2를 구해봅시다. S2는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더한 거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4고 10이었으니까 얘가 6이었구나. 그러면 첫째 항이 4인데 두 번째 항이 6이네. 공차가 2라고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첫째 항 구했고 공차 구했으니까 AN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SN을 알 때 AN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SN에서 Sn-1을 빼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합니다. 왜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는데 왜냐? 얘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근데 내가 여기서 얘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을 다 빼면 되겠지. 앞에 있는 애들을 뺀다는 게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항만 남아서 무조건 AN이 나온다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Sn-1이라는 거는 n자리에 그냥 n-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SN이 n제곱이면 Sn-1이라는 건 n자리에 n-1을 넣는 거라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빼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실제로 빼볼까? n제곱에서 얘를 빼면 2차 항 날아가고 1차만 남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차식.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요. 근데 이때는 n자리에 2보다 큰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얘가 S0이 돼버리지. S0이라는 건 없지. 0번째 항은 없으니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 게 맞는데 두 번째 항까지밖에 못 구하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S1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부터는 빼서 구하고 S1으로 AN을 따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통째로 보셔야 됩니다.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데 두 번째 항부터만 할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SN에 1을 대입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거 됐나요? 그런데 내가 SN이 등차 수열일 때만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SN이 등차 수열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럴 때 나보고 AN을 구하래. 그럼 AN을 쉽게 구하면 어떻게 구해지냐면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구할 거야. 우리 이거 공식처럼 외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SN에서 Sn-1을 진짜 빼는 거야. 그럼 뺄게. n자리에 n-1을 대입합시다. 그럼 이거 전개할게요. A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B n-1 플러스 C. 그럼 똑같은 거 없앱시다. AN제곱 사라지고 BN 사라지고 C랑 C 사라지고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얘네 부호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2AN이었는데 플러스 AN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였는데 마이너스 A로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B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언제? 등차 수열일 때만. 그런데 마찬가지 이렇게 외우긴 할 건데 얘도 SN에서 Sn-1을 빼서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언제만 쓸 수 있다?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얘 역시도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SN에 1을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했지만 얘를 미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미분이 뭐냐면 x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내려와. 그리고 얘가 하나 줄어드는 게 미분이거든. 그러면 x세제곱을 미분하면 뭘까요? 3x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투까지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이걸 외우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an 내려오고 n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 이었어. 그럼 an은 뭘까요? 지금 얘는 대문자 a가 1이에요. 그러면 이 n 마 3에다가 마 1을 빼면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부터. 근데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1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식처럼 외우면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공식 잘 외우라고 안 하는데 얘는 좀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3학년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SN이 2n제곱 플러스 4n.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A, 이게 B입니다. 그럼 저기 공식에 넣어봅시다. AN은 뭐예요? 4n 플러스 4 빼기 2 이렇게 나오면 되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6 이렇게 구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SN이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도 해봅시다. 그럼 AN은 이게 A, 이게 B, 이게 C니까 AN 구하면 4n 플러스 4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봐. 왼쪽과 오른쪽에 쓴 식이 AN의 식은 똑같이 나왔지. 그치? 상수항이 여기에 상수항은 없고 얘는 상수항에 1이 붙었는데 얘는 AN의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뭐만 달라졌냐면 첫 번째 게 달라졌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이 식을 만들 때를 잘 보세요. AN제곱 BNC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했어. 근데 구했는데 A랑 B에 대해서만 식이 나왔지. 여기서 C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으나 없으나 AN은 그냥 똑같이 만들어져. 그런데 C가 있고 없고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S1을 구해볼게. 여기 S1이라는 건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여기 AN 구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N자리에 1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2A 더하기 B 빼기 A여서 A 더하기 B가 나오거든. 지금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생겼어요? C가 생겼지. 그러니까 상수항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상수항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기서 C가 없는 거니까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네. 그 말은 여기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가도 된다라는 뜻일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C가 0이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데 얘를 첫 번째 항부터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면 복잡하면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고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얘가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2차식에서 상수항이 없으면 S1 따로 안 구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한 거. 자, 2차식 얘 등차 수열 상수항이 없네. 그러면 얘는 똑같이 AN 구할 때 4N 플러스 4 마이너스 2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써도 된다. 근데 얘는 상수항이 있네. 그러면 똑같이 AN 구할 때 공식을 그대로 쓰는데 상수항 때문에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써야 되고 첫 번째 항은 SN에다가 1 대입해서 따로 구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면 시험 시간을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좀 외우시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쉬운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연습을 시켜줄게. 그러면 시간을 엄청 많이 단축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는 계산하는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도 꼭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은 등차 수열을 가지고 일반적인 애를 보여준 건데 얘는 모든 수열에서 다 쓸 수 있어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 건 모든 수열이 다 똑같다. 보면 됩니다. 등차 수열은 내용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차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뒤로 넘겨서 18페이지 풀어보세요. 18페이지 1번, 2번 두 개만 풀어보세요. 이게 120번째까지 있으니까 다 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두 개씩 지금 풀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보세요. 얘도 이렇게 두 개를 보세요. 이게 처음에 안 보이면 이거 먼저 해봅시다. 등차 수열일 때 A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D만 남을 거야. 맞아? 첫 번째에서 D를 더한 게 두 번째니까. 그럼 한 번 더. 세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뭐가 남아요? 이 D가 남죠. 우리 이성질을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야 D인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D라고 쓰면 될 거고, 그럼 얘도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D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쭉 계산하면 다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D가 몇 개 생긴 거예요? 60개 생긴 거지. 120개 숫자를 두 개씩 묶었으니까 걔가 540이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일반화 시킬게요. 앞에다 등차 수열에다가 하나만 적어보세요. 자, AN에서 A의 M을 빼면 N이 당연히 M보다 클 때 그러면 이거 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M-M D가 남으면 됩니다. 그럼 숫자로 써보면 7에서 3을 빼면 4D 이런 식으로 남는 거 쓰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일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이성질을 최대한 사용해서 문제를 푸십시오. 항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면 그 차이만큼 공차가 생기니까 그 공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번에서도 사용될 거예요. 2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보통 애들이 제일 많이 뭘 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해서 4, 첫 번째 항에다가 7D를 더해서 24.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나오겠지?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우리 이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네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 나왔는데 네 번째 항이 여덟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4번 더하면 되지. 4번 더했더니 몇이 커졌어? 20이 커졌죠? 그럼 D는 5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D가 5니까 네 번째에다 D를 2번 더하든지
여덟 번째에다가 D를 2번 빼면 되겠지. 그런데 이 방법도 이 문제에서는 좋지 않고 뭘 써야 되냐? 네 번째 항을 줬고 여덟 번째 항을 줬어.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하래요. 얘네 둘의 사이에 껴있네. 뭘 쓰는 거야? 등차 중앙.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24. 그러면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얘가 나와야 된다. 문제를 풀 땐 이걸로 써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썼던 게 가장 쓰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차이를 가지고서 구하는 것도 이 문제에선 좋지 않고 얘는 등차 중앙으로. 근데 이렇게 준 이유는 등차 중앙을 못 쓰는 애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옆에도 3, 4번도 풀어보세요. 걔도 계속 등차 중앙이랑 차이를 사용하려고 좀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3번은 다섯 번째 항 줬고 4랑 8을 더한 걸 줬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요? 2A6으로 바꾸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이 13이니까 얘에서 얘로 갈 때 D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 더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3D를 더해서 19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등차 중앙 쓰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일단 얘는 바로 등차 중앙이 나와야 돼. A 3이랑 5를 더한 게 뭐지? 2A4지. 그럼 얘는 네 번째 항이 총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 많이 볼 거거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3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 3, 4는 표현하면 뭐예요? 3A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1, 2, 3, 4, 5 얘는 하나로 표현하면 뭘까요? 5, A, 3 그치? 얘네 둘도 2개, 얘네 둘도 2개니까 그러면 1부터 9까지 더했어요. 그럼 얘는 몇 개 나와요? 일단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죠? 1부터 9의 가운데? 5지? 5로 등차 중앙을 표현할 수 있는데 몇 개 나올까요? 1이랑 9를 더하면 2개, 2랑 8도 2개, 3이랑 7도 2개, 4랑 6도 2개. 그럼 총 9개. 그치? 일단 그러면 봐. 이 3개의 식을 가지고 뭔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 뭘까요? 항의 개수가 3개야, 5개야, 9개야, 홀수개일 때는 등차 중앙 성질을 완전히 쓸 수 있는데 항의 개수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애에다가. 그치? 당연해요. 왜냐면 항의 개수를 2개씩 묶을 거기 때문에 요거 2개가 날아가면서 얘가 2개 생기는 거지. 얘네 둘이 날아가면서 얘가 2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총 항의 개수 5개는 똑같이 유지되는데 다만 얘네들이 아니라 세 번째 항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언제 좀 쉽게 쓸 수 있냐면 뭐 이런 거 나중에 풀 때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자 이거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5개 그럼 가운데 있는 거 이거 그래서 H7이 몇 개 있냐면 5개 그냥 이렇게 바로 뽑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거 할 때도 쉽게 뽑을 수 있어요. 홀수 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짝수는 가운데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같다는 건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S9 빼기 S4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을 표현하면 1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4번째 항까지의 합을 뺀 거거든? 그럼 S9 빼기 S4를 알려줬어. 그러면 얘가 이거랑 똑같다 라고 우리가 바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홀수항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이 문제를 봤을 때 3, 4, 5, 3개를 더했네 연속으로.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있는 게 3개 있다라고 바로 찾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4가 5. 그리고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8번째 항이랑 5번째 항을 비교할 건데 8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뺀 게 A5지? 3번 뺀 거지. 그럼 요 식을 다시 쓰면 A8에 빼기 3D를 한 게 A5라는 뜻이니까 요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3D가 뭐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3.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9를 구하고 싶으니까 4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개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도 첫 번째 항에다 공차 4개, 첫 번째 항에다 공차 7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 식을 바꿔서 A8에서 A5를 빼는 게 9. 2항하고 2항해서 그러면 3D는 9 똑같이 나오겠지. 그럴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보려고 하십시오. 계속. 이게 더 좋고 이게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잘. 그래서 계속 항이 나오면 항을 빼서 차이가 몇 개 있는지 등차 수열일 때는 앞에 문제를 쉬운 것들을 넣은 이유가 이런 거를 좀 보라고 뒀어요. 근데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공차가 양수 그리고 가에서 우리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7번째 항이 0이라는 거 뽑고 왜냐면 이 A7이 0이니까 결국에 A7이 0이라서 그러면 7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양수니까 7번째 항은 0 그리고 6번째 항은 음수였겠죠? 음수여야지만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A6이 3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A6이 3 나오니까 계산할 수 있죠? 공차 나왔으니까 공차가 3 그러면 A2 계산하면 되죠? A2는 A6에다가 공차를 4번 빼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넘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봅시다. 얘도 지금 공차가 10이라고 줬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세 번째 항에서 3 뺐고 네 번째 항에서 3을 뺐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값을 뺐으니까 얘네 둘의 값을 보면 되는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완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부호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같을 수가 없죠. 공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항이 같으려면 공차가 0이어서 모든 항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호가 달라야 될 거고 그럼 점점 커지고 있는 수열이니까 얘가 무조건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꺼내고 얘는 플러스로 꺼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뭐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A3 플러스 A4를 계산한 게 6. 공차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얘는 A3 플러스 공차 이렇게 뽑아도 돼서 2A3이 4. 그럼 첫째 항 나오고 세 번째 항 나오고 여기다가 공차 5번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항의 번호를 그냥 하나 줄여서 계산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11번 보세요. 11번도 보면 A1을 알려줬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보면 절대값 A3이 A4랑 똑같다라는 거는 완전히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인데 우리 얘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 왜냐면 완전히 같다고 하면 모든 항이 다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는데 보기에 마이너스 15가 없잖아요. 공차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순 없고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얘가 마이너스를 꺼내서 나온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가 0이다. 요거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 얘도 알고 있고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7번째 항 계산할 수 있죠. 즉 요식을 정리하면 A3이랑 A4를 더한 게 0이라는 말. 그러면 요것이 알고 A1이 마이너스 15인 거 알고 있으니까 공차도 구할 수 있어서 7번째 항도 구할 수 있죠. 뭐 여기서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최대한 등차 중항의 성질을 쓰겠다 하면 A3, A4 더한 게 첫째 항이랑 누구 더한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두 칸 왔으니까 뒤로 두 칸 가면 되지. A, 6을 더한 거랑 똑같은 게 0인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인 거 알려줬으니까 여섯 번째 항이 15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공차를 더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 그럼 여기서 OD가 30이어서 D는 6. 그러면 7번째 항은 여기다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A1 플러스 D 이거 사용하지 않고 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 성질을 계속 쓰면 돼요. 그 다음 12번에서는 엄청 중요하면서 자주 쓸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일단 이렇게 나오면 바로 뭐라고 쓰냐면 합이 0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 표현은 수 1에서도 수 2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바로 쓰세요. 그래서 절대값 쓴 다음에 벗기지 말고 어차피 절대값 써서 벗겨도 이렇게밖에 안 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을 더하면 0이라는 말이구나. 근데 지금 다섯 번째 항을 알려줬고 구하고 싶은 게 일곱 번째 항인데 얘네들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게 같아야 되겠지. 뒤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것도 0일 테니까 얘가 7이면 얘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얘 나오면 바로 더해서 0 된다로 식을 바꾸십시오. 됐어요? 왜냐하면 수열, 그 등차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값이 같다를 되게 많이 주는데 일반 항에서는 같다라고 주면은 절대 항이 같은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똑같다라는 뜻은 공차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는 식은 잘 안 준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부호가 반대인 게 많이 나오니까 나오면 바로 식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이 우리가 아까 봤던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놓자고 했냐? 네, 이거 2차네요. 그럼 두 근에 대해서 얘네 둘이 등차 수열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서 바로 뽑을 수 있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서 36인데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가 2K니까 K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지. 14번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까 정리했던 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세 근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가운데 하나 끼우고 양옆에 공차를 빼고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세 개를 다 더하는 게 3.
나오면 될 테고, 그럼 우리가 가운데 항을 바로 쓸 수 있지. 3a가 3이어서 가운데 끼어있는 애는 1.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쓸 건데, 그럼 얘네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할 건데 1을 알고 있으니까 쓰면 되겠지. 그러면 1-d랑 1 곱하고 1 곱하기 1 플러스 d,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 써서 이렇게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13. 그럼 여기서 d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 정리를 하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13. 그래서 d제곱이 16이어서 d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플러스 4는 점점 커질 거고 마이너스 4는 점점 작아질 건데 숫자 3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3개의 항은 마, 3, 1, 5 이렇게 3개다. 그러면 3개를 곱한 게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k니까 k는 15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애들. 어렵지 않죠? 성질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21번. 얘는 어떻게든지 풀 수는 있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15개를 넣어서 이렇게 총 17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수열은 얘를 첫 번째로 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하죠? 얘를 첫 번째로 보면 얘는 17번째지. 앞에 16개 있으니까. 그럼 공차를 16번 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6D를 더한 게 얘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맞나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9에서 16D를 더한 게 25니까 여기 빼서 계산하면 D가 나오죠? 그럼 계산하면 나올 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계산은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오늘 설명했던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공차를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얘를 B1이라고 해봐. 그럼 얘를 B2, 그럼 얘가 B16, 얘가 B17이니까 1항에서 17항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공차가 16개짜리. 그러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이잖아. 그럼 16D가 여기서 얘를 빼면 34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계산할 게 아니고 풀이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등차 수열을 이루면 마이너스 9랑 25를 더한 건 뭐랑 똑같죠? A1이랑 A15를 더한 거랑 똑같지? 다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는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간 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쓰면 A2랑 A 14번째 더한 거 똑같죠? 그럼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니까 우리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S15라고 쓰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중에서 첫 번째 공차 알 때 말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공식이 있었잖아. 뭐였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집어넣어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A1 더하기 A15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15 곱하기 16 이렇게 이거를 봐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아까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차를 구해서 첫 번째 항 구하고 마지막 항도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도 이렇게도 해봅시다. 자, 1항이랑 15항을 더한 건 이거 등차 중항 쓰면 뭐랑 똑같아요? 1과 15의 정 가운데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8이에요. 그치? 얘가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게 지금 16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성질 1부터 15까지 15개 더해 홀수. 얘네들의 가운데 누구 있어요? A8이 있어요. 그럼 이거 아까 A8이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다 했지? 15개 있다라고 쓸 수 있다고 했지. 홀수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애가 이 개수만큼 있다.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얘네 둘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거 봐서 S15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으면 더하려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걸 알려줬구나. 그러면 이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차 수열의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쓰면 답은 나와.
근데 얼마나 돌아가느냐,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 그래서 계속 이 등차 중항이랑 이 성질을 쓰려고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풀이는 이게 가장 좋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15개 홀수개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가 이 개수만큼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5부터 11까지였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7개. 가운데 있는 거 5 더하기 11 나누기는 8. 그럼 A8이 몇 개? 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빨리 볼 수 있으면은 S11에서 S4를 빼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이거를 좀 계속 써봅시다.